있는 방법에다가 역적으로 생각한다면 나 개인의 기득권 같은 것을 내려놓을 만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통합은 아무리 방송해도 지나치고 있다. 소원의 본질이 별로 없다. 방송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의 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신안과 목포를 통합하는 논의가 다시 점화됐습니다. 사실 서남권, 그 가운데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지금까지 6차례나 진행됐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안과 목포에서 다시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안군수와 목포시장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사실상 통합에 합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신안군수와 목포시장을 초청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소신과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우량 신안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통합 문제라고 하면 지금 무안반도 크게는 서남권의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체장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나와서 TV를 통해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은 이번이 사상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이고요.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신안 목포 행정구역 통합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단체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입장을 한 번씩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량 신안군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신안 목포하고 통합은 그동안 뭐 한 6차례 정도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모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고 목포가 또 해상 케이블이 또 개통이 되면서 또 이 관광 오신 분들 보니까 목포 들린 분이 거의 뭐 100% 신안 들렸다 하고 또 신안 들린 분들이 목포도 들리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 같은 것들을 양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제 그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 변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종식 시장께서는 이 부분 통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보면 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무안반도 통합 이것은 30년 가까운 시간에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이었다고 보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이네요. 네. 목포 부시장 시절에 무안반도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방책, 방법, 또 전략을 강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 목포 시장 입장에서 한 20년 만에 다시 우리 행정통합을 논의하게 돼서 감개가 무량하고 네.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우리 행정통합이 어려우면은 경제통합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약으로 경제통합을 주장을 했었고 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손질해 가면서까지 그쪽에 좀 신경을 썼었는데 예.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리 박우량 신안군수님과 우리 민간단체 중심으로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진행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안군수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안군수님 말씀 주셨듯이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는 좀 광역 행정을 좀 해야 되고 네. 인구가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합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통합을 해서 함께 상생하면서 같이 공동 발전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목포와 신안과 목포의 행정 통합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제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충분히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공감을 해 주셨는데 사실 통합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쪽은 지금까지는 적어도 목포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통합을 예. 추진했고 이 줄기차게 요청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신안군에서 그 부분을 제기를 해왔고 지금 목포시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절해 가는 입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가 주저하는 형국으로 이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목포 신안이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효과들을 갖고 주민들은 어떤 이득을 갖게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입장에서 통합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옛날에는 신안군이 이제 섬으로만 돼 있을 때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통합을 열망하면서도 네. 또 목포 쪽에서는 통합에 대한 효율성 또 경제성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20년 사이에 줄기차게 쭉 다리들이 놔지면서 연륙 연도교가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 생각에 그 밀접성이 더 조금 더 그 전에도 이제 목포하고 신안은 뭐 거의 우리 신안 사람들 한 40% 그러니까 한 9천 세대가 목포에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정도 되고 거의 목포랑 뭐 생활이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밀접하고 또 관련성도 높은데 행정기관이 이제 이원화되면서 또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신안군이 갖고 있지 않는 주민들 편익시설 같은 것이 또 부족한 데 비해서 목포는 그런 거 편익시설을 갖고 있어서 함께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고 또 그 외에도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포 오신 분들이 반드시 신안을 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떤 관광도 사실은 두 자치단체가 별개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그 관광권으로서 운영할 그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신안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주업이 농수산업인데 네. 그 농수산업에 대한 그 소비 시장을 또 통합을 되면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우리 농수산물을 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정말로 헤아릴 수 없도록 서로가 통합이 되면 양 도시가 두 도시가 통합되면은 한쪽이 쇠락하고 한쪽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신안군 같은 경우로 보면 한 곳에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면별로 섬별로 이렇게 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고 해서 한쪽이 쇠락하거나 쏠리거나 그런 현상도 안 될 수 있는 서로가 상호 보완이 되고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양 지역 주민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안의 입장은 그렇고요. 목포시 입장에서는 이 반기는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통합의 효과 중에서 보면 신안 같은 경우는 농업이 성한 반면에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농업이나 어업 예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지금 전혀 그 산업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완 효과라고 할까요? 통합으로 인해서 보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텐데 또 그 외에 어떤 효과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크게 이를테면 목포하고 신안하고 네. 통합함으로 인해서 뭘 더 우리가 좀 도움이 되겠는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크게 넓게 본다 그러면은 우선 산업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네.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 예. 좀 소위 말하는 해상 풍력 산업이죠. 네네. 뭐 이것은 지금 신안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8.2기가와트의 지금 해상 풍력 산업을 준비 중에 있고 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목포는 신항하고 우리 대양산단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자재 부품 생산 조립을 해서 네. 우리 전용항을 부두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실어 날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포는
해양 풍력 산업의 하나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되면은 행정이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더 많은 기업 유치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를 통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아주 큰 시너지 효과가 있죠. 네. 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포가 금년에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면서 네.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어떻게 보면은 100% 활용보다는 인근에 있는 신안의 아름다운 섬, 또 갯벌 등 바다 자원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관광 거점 도시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목포와 신안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또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지만은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은 정부가 현재 우리 그 직전에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예.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향후 10년간 특별 지원해 주도록 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두 지역을 합치면은 1년에 약 300억씩 네. 10년간에 3천억을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지 없겠습니다만은 다음 기회가 있을 테죠. 뒤에 또 차차 얘기할 수 있는 예.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예. 자, 그렇다고 보면 큰 틀에서 이제 두 단체장께서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합의한 걸로 봐도 됩니까? 통합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대전제로 합의한 걸로 예. 봐도 됩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봐도 될것 크게 예. 큰 틀에서는 합의하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신안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구역 통합 시안이, 근데 시안이라든가 절차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만은, 신안 군수님이 생각하는 시안하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네. 2026년 정도 예. 시점에서 출발하면 그 안에 충분하게 시민들의 어떤 토론 과정, 또 시민들이 또 양 자치단체가 현재 지금 완전히 도서형과 도시형이 합침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도출된 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 그냥 선통합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설득이 아니라 최소한도 그렇게 지금 김종식 시장님도 통합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또 이게 양 기관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또 국회라고 하는 특별법 제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절차들을 거쳐서 또 이야기가 서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이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100% 받아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건 또 다른 자치단체의 그 통합 특례에 대해서 벗어난 것 같지만 또 중앙정부도 또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다 조율을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2026년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예. 그 안에 준비할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2026년 한 7월 1일 정도를 통합 출발 시점으로 잡아도 결코 그게 빠르지는 않고 좀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선거로 보면 2022년 지방선거를 지나서 그 이후 지방선거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목포 시장님께서는 그 시안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금 통합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네. 뭐 짧게 이렇게 통합을 성사한 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은 한 3, 4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통합 절차가요.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통합 모든 절차가 특별법 제정까지 다 끝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준비 절차까지 마치면은 잘하면은 한 2024년 네. 한 4년 후 예. 총선에 같이 통합시장 선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2024년까지. 예,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이 준비 과정을 네. 얼마만큼 좀 이렇게 좀 열성적으로 예. 양 시 군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네.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목포시장이면 2024년 정도 그러니까 절차를 줄이는 게 이게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신한 군수님도 설득하는 과정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2026년 정도를 상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 지금 그동안 이제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종전 내무부 거기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임기 중간에 이제 2024년이면 이제 민선 8기가 돼서 2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단순하게 수치로는 2024년이 가능하다고는 보지만 지금까지 자치단체 임기 중간에 통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중도에 멈추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김종익 시장님이 제안한 2024년도 좋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2024년은 이제 목표치는 그렇게 잡은다 하더라도 네.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같이 통합을 출범시키는 게 지금까지 전례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조금 전에 우리 그 7월 15일 그 목포 해양대에서 열린 토론에 나가셔가지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단체장들이 재임 시절에 이 부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완성 단계까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사실은 오늘 토론을 모시게 됐는데 그렇다 보면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될 줄 알았더니 목표치는 좀 낮게 좀 길게 잡으시는 이유가 지금 절차 때문에 그러는 이런 상황을 두 분 다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일반적인 절차들 이렇게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위원회를 지원해 줄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 실무위원회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주민 청원을 받는 거 이 부분이 돼 있고 지금 그 통합의 과정도 단체장들이 건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의회에서 각각 건의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행정구역 통합의 일반적인 절차들 그 어떤 방식들을 따르시겠다는 건지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요. 먼저 신한 군수님 어떤 절차를 따르고 싶습니까?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이 이제 목포시하고 신안군하고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통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해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한 홍보 기간을 거쳐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여론조사를 끝나고 나면 다시 군의회 의결을 거치면 일단은 군 자체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는 끝나고 목포시는 목포시대로 네. 또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네. 하면은 양 기관에 일단은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마친 택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목포 신안 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각 개별법에 들어있어서 특례 조항을 둬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거기다가 쭉 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협의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2026년도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다, 긴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 6년 후의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제 이 절차를 좀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반드시 가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두 단체장께서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 신한 군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을 공식적으로 꾸려가는 기구가 좀 필요할 텐데 실무단 내지 실무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각각 꾸려가다가 이제 그게 합쳐지는 공동의 실무위원회가 꾸려진다고 봐야 될 텐데 양 지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때 네. 이제 처음 시작 단계에서 주민들이 이를테면은 발의를 하느냐, 건의를 하느냐, 네. 자치단체장이 건의를 하느냐, 예. 의회가 건의를 하느냐. 네. 이게 시간을 좀 단축한 데를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바로 그냥 네. 양 두 자치단체장이 바로 중앙에 이제 건의를 해버린 방법이 좀 빠른 방법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가다 보면은 최근에 이를테면은 우리 얼마 전에 창원시 네. 통합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자치단체 장들이 3개 시장들이 바로 합의를 합의해갖고 건의해 건의했죠. 버린 네.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사전에 그 이렇게 절차를 의사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후폭풍이 조금 있었죠. 네,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데가 이제 청주시가 했는데 네.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뭐 이런 경우는 좀 비교적 주민들이 좀 덜 불만이 좀 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안군수하고 저하고 이제 합의가 되면은 네.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네. 의회와 같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 법정위원회 말고 네. 사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런 합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뭐 좀 모아지면은 네. 그냥 자치단체장이 그냥 건의를 한 방식으로 네. 뭐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중앙에서 우리한테 이제 통합 공고를 할 때 자치단체장이 물어볼 겁니다. 네. 의회 의결을 거칠 것이냐, 의결을 들 것이냐. 주민투표를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투표할 것이냐. 네. 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어차피 주민투표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을 해봐요. 예. 좀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낫겠죠. 예. 뭐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단체들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이런 공동의 사전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법정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안을 신안군에 언제쯤 공식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시민단체들에서도 거론되고 네. 또 우리 신안군수께서도 그쪽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 생각 같아서는 금년 하반기 뭐 바로 네. 후반기 가면은 네. 바로 좀 사전 조율해가지고 예. 그런 어떤 그런 모임체를 협의 기구를 발족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예. 이런 제안이 이제 하반기쯤 제안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신안군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공동기구 설립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내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그러니까 그 속도를 빨리 내는 네. 것은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스케줄이 네. 2021년이 되면 네. 2022년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과 사실은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동시에 같이 있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되면 네. 이런 지역 주민들하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올 수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횟수로는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1년 또 지금 이제 김종식 시장님이나 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순조롭게 가겠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통합이 됐을 때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정을 해서 네. 그것 갖고 우선 양 지역의 시민 대표들이 일단 모아서 안을 만들면 최소한도 그걸 가지고 시장, 의원, 또 군수 의원, 또 지역 주민들 대표를 모아서 어느 정도 1차적인 합의가 끝나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도 조금 일정 기관 설명 기회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이제 주민 투표를 하든 의회 의결을 하든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김종규 시장이 말씀했습니다만 창원같이 다시 분리하자. 통합했는데 다시 분리하자는 안까지 나와서 할 정도까지 돼서 엄청 분란이 생겼었는데 네. 그런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라도 현재 지금 일정 기간으로 봐서는 2022년은 2021년 한 10월 아니 뭐 한 하반기부터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작업이 작동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가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하면 금년부터 하더라도 한 7, 8개월, 한 10개월 정도 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을 만들어낸 그런 과정이 그래서 제가 검토하기는 최소한도 빠른 시간 안에 내년 한 5, 6월까지 안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도 계속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 통합되어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인식도 하게 되고 또 충분하게 좀 숙지도 하고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 설득 과정은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나 네. 우리가 2022년에 선거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한다는 것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순기는 2026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좀 더 충분하게 더 준비를 해가지고 법안을 예를 들어서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협조해주면 2023년도 되고 4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과정 모아놓은 데서 법안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충분하게 서로 실무적인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기간은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원만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2024년, 2026년도는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간만 우리 양 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합의만 된다 하면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특별법만 제정해 주면 그 다음 남는 기간은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기간으로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네. 모처럼 아주 뜻깊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더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거고, 예. 그러면은 이제 우선 우리 행정에서 실무자들끼리 또 만나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만나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쭉 준비를 해 가서 네. 어떤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법정 절차까지 들어갈 테니까 아까 제가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몇 월 달이라는 거는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뭐 실무 위원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좀 계속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목포는 시는 그동안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런 주장을 원해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은 조금 좀 점잖하게 좀 있고 신안에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점잖게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오히려 지금 신안군이 필요한 게 뭔지를 적극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쪽을 베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박우량 군수님께 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아까 그 질문에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목포시는 통합이 절박합니다. 절박하고 다만 우리도 인구가 과소화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우리 신안 군민들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통합을 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또 멀리 내다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 하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신안군에서 이렇게 운을 띄어놨으니까 사실은 그동안 목포가 30년 동안 수건 사업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신안군에서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야기만 해라. 이렇게까지 돼야 이게 지금 성사가 되지. 그럼 그 시기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럼요. 겁니까? 그건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안 군민들은 통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통합해 달라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다만 이제 목포시가 뭐 하나고 통합을 하면서 일단은 안 되니까 신안도 같이 끼어서 같이 합시다 해갖고도 또 두 번이나 도와줬는데도 성사를 못 시켜서 이제 지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바로 그 두 번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압도적으로 통합을 지지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 벌써 그게 모든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얻은 것이 뭐냐. 큰 그림으로는 신안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인센티브가 또 그 성과물이 그래도 목포가 더 많은 것을 지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이런 안을 냈으니까 목포시에서 최소한도로 자, 이거 신안에서 뭘 원하냐, 주민들이 뭘 바라냐 이런 것들을 다 조금 신안에서 의견을 내도록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다양한 채널로 해서 받아서 목포시가 점잖게 있어갖고 일이 안 되게 생겼습니다. 목포시가 좀 더 이제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은 또 괜히 이제 신안 우리 주민들이 좀 약간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나는 목포시에서 내가 보기에는 멀리 내다보면 시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뭐 군수라고 시장의 자리가 4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사실은 짧은 시간인데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정말로 두 지역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통합, 아니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입증하냐 하면 삼엽 통합에서도 그렇고 네. 또 순천에서도 그렇고 청주도 지금 청원하고 합쳐갖고 인구 100만을 넘으면 거의 충북의 제2의 충북도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이번에 그 방사선 가속기도 가져가는 그런 걸 다 보면 내가 보니까 그 통합의